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어 있는 거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편집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통해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 비망록 내용이 공개됐죠. 당시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분? 예. 아무튼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됐다고 하면은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혜저축은행으로 검찰 조사 재판을 받을 때도 보니까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죄수들이죠. 예. 검찰에서 박지원이를 엮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데요. 제가 보혜저축은행 회장 행장으로부터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돈을 받는 시간이 네.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건 사실이고 만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속기록을 재판부에 검찰에 제출했더니 그 속기록에 보면은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다가 한 2, 3분 금감원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원 장관도 다 국회의원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답변 중에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못 가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2, 3분 사이에 나와서 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국회 방송이 녹취를 해놔요. 그걸 찾았어요. 네. 찾아서 보니까 금감원장이 답변하는 그 시간 같이 앉아 있으니까 나란히 네. 이 팔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또 조작하니까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 법정에서 그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 네. 금융위원장은 전화 받으러 가면서 자기 팔을 잘라놓고 갑니까? 제가 무죄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예. 조작에. 그러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뭐냐?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회장이 검찰의 강압에 의거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써놨다면 그 이상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 법에 그런 일을 경우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재심을 하면 됩니다. 네.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는 것이 이미 1심, 2심 재판에서 이렇게 다 제출이 됐고, 그 새로 나온 게 검찰의 아니고, 증거 그러면 제출을 했어요? 다 제출돼서 검토가 됐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미 그걸 다 검토해서 유죄로 나온 사건인데, 네. 그게 이제 억울하다면 재심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이미
재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서 복역까지 마친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건 그건 법 절차에 있지도 안 하고 재조사한다는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를 조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동일 사건의 직무 뭐 유기나 뭐 또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뭐 가혹 행위를 했다 이런 걸로 유죄를 받았으면 그 검사가 그럴 경우에는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재심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정치권에서 이걸 재조사한다 다시 한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대법원 소부도 아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예. 최종적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됐다는 이제 사건을 말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주체인 검사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에 뭐 문제도 없었고 이래서 결국은 재심 대상이 안 될 거라 이런 해석이네요. 아니 재심을 청구를 하면 이제 그 재심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네.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거지. 이걸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뭐 재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야 재조사도 할 수 있고 네. 물론 재심을 청구해야죠. 재심의 사유가 네. 받아들여져야 되지만은 과거의 불행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재심의 절차를 밟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네. 검찰의 이러한 짜맞추기,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재심을 청구하면 저도 지난날에 군사독재 때 긴급조치구, 뭐 방공법, 국가보안법 줄줄이 위반돼 제가 5번이나 감옥을 갔는데 지금 재심 청구를 해서 2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면 재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조사를 다시 다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게 그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느냐를 다 밝혀요. 그리고 또 검찰도 잘못되었으면 재심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 지난해 국가공권력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되면.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키우면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치는 거는 명두 사건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한 180명이나 의원이 당선되니까 그냥 거대 여당이 오만남으로 비치고 정치 권력이 뭐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걸로 비치기 때문에 그건 집권 여당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심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180여 명이 당선된 것하고 오만하게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99마리의 양을 잃더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한 비망록에 의거해서 전개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재조사해서 재심 청구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 공세로 또는 민주당이 180석이 당선되니까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해석이다. 이게 정치적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네.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재심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재심을 본인이 지난날에 이런 일 억울한 게 있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조사를 다 한다고 재심 절차에 의해서. 네. 그런데 어차피 재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누굴 재조사할 겁니까? 이미 한만호씨는 죽어버렸고 그럼 한명숙 총리 데려다 재조사를 한다? 담당 검사를 재조사한다? 지금 민주당의 초점은 당시에 해당했던 검사를 재조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검사가 이 건으로 특별히 유죄를 받은 일도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심 청구도 안 했고 재조사도 안 했으니까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그러니까요. 리도 없죠. 이걸 그렇기 재조사-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것이 부각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재심 청구도 해야 되지만은 재조사가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 속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유죄다 무죄다를 제가 속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 법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여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 더구나 거대 여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 질서나 법 체계는 존중해 줘야지. 그러면 재심하게 되면 의뢰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나 수사를 다시 해도 결국은 재심해야 결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재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 청구하겠다 해서 재심 청구해버리면 그냥 법 절차에서 조용히 다 진행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여다의 오만하다 이 말이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야만이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걸 민주당의 오만함이나 또는 정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법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속단이에요. 나는 내 생각엔 민주당이 하는 그 행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이번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그 여가 되다 보니까 오만한 게 이뿐만 아니라 그 윤미향 건도 그렇잖아요. 상식이나 국민의 여론들이 다 저건 여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걸 자꾸 뭐 결과 조사 보고 하겠다 하고 자꾸 이거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불리한 거는 자꾸 미루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법 절차를 또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오만함으로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윤미향 당선자 사건하고 혼재할 필요는 없어요. 섞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 저는 아니죠. 예. 윤미향 그렇습니다. 예. 당선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을 밝히고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해라 하는 입장이지만은 한명숙 전 총리야말로 억울하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축은행 사건 때 그 국회 방송 녹화 필름을 구입하지 못했으면은 저도 감옥 갔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뭐 저도 억울해도 재심 청구했잖아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런 억울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재심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글쎄, 절차가. 저도 재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심 절차를 반드시 밟으면 된다 이 절차를 말이지. 밟아야 된다. 네.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민주당이 저도 늘 민주당이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러한 것을 강조하지만은 180석이 됐으니까 오만하다. 이게 정치 공세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재심 신청을 만약에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전 단계로에서는 뭐 재조사에 대한 여론도 좀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이 재조사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요. 정밀한 조사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대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제가 어제 예. 법사위원을 제가 12년하고 마지막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쭉 참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질문을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검찰 입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물은 거예요. 네. 그리고 법원의 행정처장에게는 재심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현장에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억울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법원 행정처장은 그러한 것이 재심에 요건이 되는가 네. 하는 것은 아무리 대법관이지만은 재판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현장에 있었지만은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물으면 그런 억울한 것이 생각해서 재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법 절차에 거쳐서 재심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재심이라는 걸 놔두고 다시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여당이 제기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법무부 장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당시에 보면 그 한명숙 전 총리가 2017년에 그 2년 징역 2년 만기 출소했잖아요. 네. 그 당시가 추미애 지금 장관이 그 민주당의 당 대표였잖아요.
그 당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맥락이었는데 그게 이제 3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한명숙 전 총리가 1차 재판도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정권에서 엮어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분이 총리 공관에서 식사하고 5만 달러를 걸상 위에 놓고 왔다. 제가 그랬어요. 왜 걸상을 기소하지? 한명숙 총리를 기소하느냐라고 예. 했지만은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저게 이제 한만호 씨 무슨 건설회사인가 거기 대표인데요, 회장인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히 알아요. 예.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저축은행 관계로 억울함을 당하고 보니까 저는 무죄가 됐지만은 한 전 총리는 감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저러한 억울한 또 비망록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개가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할 거고 법무부 장관은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재수사가 해야 된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의 답변은 지극히 옳은 답변이에요. 네. 재심의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난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틀려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재심을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우리가 뭐 그 부분은 관계할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한다면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사면 복권을 대통령에 건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진짜 억울하니까 이번 뭐 8.15가 됐든 언제 됐든 사면 복권 합시다 하고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지 대법원에 판결 나서 이미 끝난 사건을 이미 본인이 복역까지 다 한 사건인데 그걸 재조사한다는 게 재조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재심이란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재조사. 아니죠. 재심 청구하면 자연 재조사하게 되는데. 아니죠. 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대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사면 복권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면 복권 받았지만은 그게 범죄 기록으로 안 남나요? 다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수사해봐서 아니면은 재심하다가 하더라도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은 그걸 끝나는 거죠. 그건 재조사나 재수사나 한다는 그 어감이 뉘앙스 자체가 그 당시에 검찰이 이걸 조사를 잘못했다 하는 것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과 연동시키는 거고 깔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당에서 한 말이 이건 공수처 대상 까매다 이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단했던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발언도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보이기 때문에로 단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기해서 또 한두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별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 통합당에서 했지만은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나갔다.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나올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재심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할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답변해서는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글쎄 재수사. 그거는 뭐 재심을 하기 위해서 재수사란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법 절차에 재수사라는 게 없어요. 이미 대법이 확정이 돼 갖고 형립 집행이 되고 끝난 사건인데 재심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은 그걸 재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 절차에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재심을 이제 문제는 한명숙 총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네. 혹은 본인 변호인을 통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은 재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답게 답변을 하셨고 네. 나는 법원 행정처장은 진짜 대법관답게 답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 전 장관께서는 이 재조사라는 것은 그 의미가 수사 주체인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강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그 피고한테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맥락이 있을 때 재조사 가능하다는 이제 의미인데 실제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3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1심에서 이 고 한만호 회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실제 주지 않았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누명을 썼다.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이재호 전 장관? 이거는 검찰이 그래서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이런 거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자백했다는 맥락 아닌가요? 아니 1심에서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 들어가서 그게 다시 유죄로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예. 뒤집어진 거는 2심 법원에서 한만호 증인이 쓴 비망록이라는 거 네. 그걸 다 1, 2심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한만호 씨 주장하고 다른 주장이 나왔고 또 한만호 주장 이외에 다른 증인들, 다른 기록들, 뭐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2심에서 다시 이걸 유죄를 엎은 거니까 우리가 뭐 재판한 걸 갖고 뭐 우리가 뭐 잘했냐 못했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 예. 법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지 사법 체계 자체를 뒤흔들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억울하면 재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억울해서 재심해서 무죄 받아냈잖아요. 그래요. 이게요. 1심에서 한만호 피고인이 처음에 검찰 진술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차 법정에 나와서 나는 주지 않았다. 하고 법정 진술을 통해서 하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공판 중심주의니까 법정의 진술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소심에 올라갔는데 이제 또 유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비망록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처음에는 검찰에게 주었다고 했다가 1심에서는 안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됐는데 왜 또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한 비망록이 나왔다고 하면은 물론 사법부에서 결정한 문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최종 확정심은요 있었던 것이 2015년이었죠. 근데 2015년의 대법원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한 가지 주목되는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에요. 그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수사 당시 공개된 문건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법조인이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한 것을 낼 수 있어요. 네.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재심을 해서 재수사를 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또는 180석 당선되니까 벌써 정치 권력이 사법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또 검찰을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지금 이야기한 뭐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했고 또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했고 뭐 추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재심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재심하면 재심 재판부가 그 조사를 다 한다고요. 기록을 전부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한다고요. 해갖고 유죄냐 무죄를 내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심하면 되는 거예요. 재심 청구하면. 네. 그건 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연적으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는요, 이번 사건을 두고 만약에 결국 재조사 얘기한다든가 재심 얘기한다는 것은 이 검찰의 수사 단계, 그다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본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상 이제 21대 국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21대 국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즉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이런 분위기랑 연결시켜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는 게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 예.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고 네. 법사위원입니다마는 그 개혁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런 것은 본말을 전도시킨다.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혹시 이름 7월쯤에 출범할 것을 기대를 모으는 공수처의 어떤 뭐 이런 수사 대상 될 수 있나요?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할 문제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공수처가 과연 7월 달에 제대로 출범할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르면이라 그러죠. 아니 왜냐하면은 공수처에서 지금 통합당하고 한국당이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네. 공수처장 문제예요. 네. 그렇기 그래, 때문에 나는 그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동해야 되는데 예. 과연 잘 합의가 될까? 그래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제대로 출범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정치적 맥락에 대해 의심을 하셨고, 박지원 정치구단께서는 재심 신청하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당의 소속 당원이잖아요. 그럼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얘기할 때 내부적으로 좀 법률적으로 좀 촘촘하게 좀 들여다보고 결론을 낼 필요성은 없나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한명숙 전 총리가 갖는 비중을 봐서도 예. 민주당으로서는 철저히 그 율사 출신들을 구성해서 촘촘히 볼 거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 사법제도에서는 재심 얘기가 있잖아요. 예, 대법원 최종 확정이 나더라도. 근데 이번에 저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은 저에 대한 비망록이 김영한 예, 민정수석이 다 그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되니까 항소심에서 유죄되게 조정을 했고 또 고등법원에서 제가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한테 찾아가서 2심 항소심의 판결이 유지가 되도록 대법관들에게 얘기해 주라. 저를 자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은 그런 간섭 못한다 해가지고 파기환송돼서 제가 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망록까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당시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억울한 그래서요?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비망록이 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 비망록은 1심, 2심 재판부에 그래서 나오게 그런데 된 내가 사건이에요. 재판할 때도 나왔지만은 그걸 참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무죄가 되니까 그냥 그래요.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시 수사했었던 검찰은요, 당시 검찰 수사팀은 강압수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우리 이재호 그 전 장관이 말했듯이 해당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의 증거로 제출돼서 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아무런 의혹 없다라는 입장 가지고 아니, 있어요. 검찰이 그러면 제가 강압 수사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것은 다시
재수사를 해봐야 알아요. 다시. 예, 그렇죠. 안 하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21대 국회 때 뭐 이 문제 지금 어제 뭐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21대 국회가 되면 또 다시 여야 간에 또 다른 어떤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